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 증자, 한화에너지 IPO,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에 대한 주하나 지분 증여까지 요즘 한화그룹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작업이 승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시장의 의심도 있는데요. 특히 한화에너지 IPO 왜 하는 것인지 이번 시간에 속 시원히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한화그룹의 시장에서 뭐 가장 큰 그 이슈가 되어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6조 유상 증자가 야기한 논란들인데 오늘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아들 삼형제가 100%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죠. 한화에너지. 이 한화에너지하고 주한화, 그러니까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죠. 에너지하고 주한화 간에 합병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룹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아직도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뭐 말은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합병하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겠느냐 하는 걸 하나 짚어보고 그 다음에 한화에너지가 지금 그 IPO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네. 한화에너지를 IPO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뭐 시장에서는 그냥 승계 자금 마련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슈가 되면서 한화에너지를 IPO하는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상증자 그 사태 과정에서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었다. 그 김승현 회장이 그 아들들한테 주 하나 지분의 일부를 그 증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완료서는 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한화그룹이 시끄러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화오션 옛날에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잖아요. 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이 인수를 할 때 원래는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방산업체고 또 한화오션도 그 내부에 뭐 잠수함, 군함 사업부 방산이 있으니까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다 대가지고 그 한화오션을 인수를 하는 게 맞았는데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뭐 한화에너지나 뭐 한화임팩트 뭐 또 한화에너지 싱가폴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여기에 들어갔어요. 한화시스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분을 간략하게 보면 이런 지분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공시가 나오고 또 이제 3월 달에 거래가 완료된 게 뭐가 있었냐면 이 한화에너지하고 그 자회사들은 사실 그 한화그룹이 그 한화오션 인수할 때 뭐 자기들은 오션하고 그렇게 사업 시너지가 없으니까 굳이 뭐 그 인수에 참여할 그런 동기가 없었죠. 그런데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에너지나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뭐 도와주는 차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그 오션 지분을 언젠가는 좀 매각을 해가지고 뭐 자기들 투자 자금으로 쓴다든지 어떤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자 하는 뭐 그런 유인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그 이 한화에너지가 이 11.57% 중에서 7.3%를 에어로한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조를 받게 되죠. 이 거래를 할 때는 시장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좀 조용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오션도 방산 쪽이 있고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이 있으니까 이게 방산끼리 뭐 지분을 강화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장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이 거래를 한다는 게 공시된 이후에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오션에도 주가도 또 흐름도 좋았고 그렇게 흘러갔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 거래가 완료된 게 올해 3월 13일입니다. 13일 날 한 달 전이네요. 그렇죠. 13일 날 주식 주고 돈 받고 이렇게 딱 3월 13일 날 이 거래가 완료됐는데 딱 일주일 뒤에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에
참, 요거 이제 9천억 차익도 봤어요. 이 한화에너지는 이 지분 7.3%를 팔면서, 그러니까 한화오션 지분 인수할 때 뭐 주당 한 11,900원인가 그걸로 인수했는데 에어로스페이스한테 팔 때는 58,100원인가 그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제 차익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면 상당히 훌륭하게 투자를 한 거죠. 한 9천억 차익도 보고. 근데 하여튼 요 거래가 있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에어로스페이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3.6조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딱 때린 거예요. 역대 기업 사상 최대 네, 규모였죠. 그렇죠. 뭐 정치 사상 최대 유상증자를 딱 때려버리니까 우리 또 주주들은 유상증자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이제 에어로 주주들이 봤을 때는 이것 봐라. 그러면 야 불과 일주일 뒤에 에어로스페이스가 1.3조를 에너지한테 갖다 줬는데 아니 이 한화에너지는 아들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다가는 1.3조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1.3조를 주고 이제 그 방산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3.6조는 우리 주주들한테 내놔라. 네, 주주 호주머니 털어서 투자하거나 네, 주주 호주머니 털어서 투자하면서 회사가 갖고 있던 현금은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도 않는 오션 지분을 사는데 1.3조를 한화에너지한테 갖다 주고 심지어 한화에너지는 또 아들 삼형제가 또 100% 지배하는 또 회사야. 네, 차익도 9천억 받고요. 네, 차익도 9천억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주주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빡이 친다. 네. 연결하면 빡친다. 거품을 네. 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들 삼형제 승계 자금 마련해 주려고 1.3조 밀어줬나? 우리 에어로스페이스 돈으로 그 거짓거리 했나?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많이 시끄러워지니까 뭘 하냐면 김승연 회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한화 지분의 절반을 한 11.3% 되는 지분을 아들 삼형제한테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에어로스페이스 이거는 그 승계 이슈 전혀 아니야. 내가 가진 지분의 절반을 그냥 아들들한테 증여를 할게. 뭐 승계는 이런 식으로 해결할 거야.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오션 지분 그 거래한 거는 순수한 거래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승계하고 관련 없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김승연 회장이 주 하나 지분 11%를 아들들한테 증여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불을 끌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을 더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어로 주주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증여세 내야 될 텐데 증여세가 몇 천억 나올 텐데 한 2, 3천억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증여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저런 거래를 했구나. 그러면 우리 주주 돈으로 증여세 해결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논란이 또 더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4월 7일 날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네. 4월 7일 날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여는데 10시 반에 그 장교동 한화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 하는데 기자 간담회 한다는 통보는 오전 8시 10분에 와요. 네, 저도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당일 날 우리 한 2시간 뒤에 기자 간담회 합니다라는 통보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한 2.3조로 줄인다. 주주들을 위해서. 그러면 1.3조가 비잖아요. 네. 1.3조 비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한화에너지가 오션 지분 매각 대금으로 받는 1.3조를 에어로 유상증자에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증여세 내는데 안 쓰겠다. 그렇죠. 승계랑 관련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한화에너지하고 오션 지분 거래를 한 거는 순수하게 거래를 한 거지 승계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그걸 또 증명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받게 되는 1.3조를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넣겠다. 뭐 그러면서 제발 오해를 그만하세요. 저 승계 이슈 불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연 회장이 아들들한테 주 한화 지분을 뚝 떼가지고 절반 뚝 떼가지고 주면서 이걸 가지고 경영권 승계 완료를 선언한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주 한화라고 하는 게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거든요. 근데
이 주한화 지분은 김성년 회장이 이제 이렇게 22.65 가지고 있었고 아들들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게 9.19 정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 아들들은 에너지를 100% 지배하고 이 에너지가 이제 주한화 지분을 22.15나 가지고 있었죠. 근데 회장이 이렇게 11.32%를 아들들한테 줬으니 네.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들들은 9.19 가지고 있는 데서 11.3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들이 100% 지배하는 에너지가 주한화를 22.15를 가지고 있으니 아들들이 가지는 주한화에 대한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11.3이 원래 갖고 있었던 9.19 요게 이제 밑에 있는 21.15 이거를 네. 다 더하면 요렇게 42.66이 된다. 김승현 회장 지분은 월등히 높아. 그렇죠. 김성년 회장 지분은 11%로 떨어지고 아들들이 42.66이 되니 이것은 바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거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완료된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제 찝찝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하고 한화 간의 그 합병 그 문제를 시장에서 또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너지하고 한화 간 합병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왜? 아니 합병할 필요가 없다. 회장이 직접 아들들한테 절반을 증여를 했고 뭐 또 나중에 봐서 뭐 증여를 하든지 뭐 상속을 하는 거니까 한화하고 에너지 간의 합병은 없다. 이렇게 정면 이제 돌파했다. 정권법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표현을 있는 거죠.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화 에너지를 한화가 주한화가 이렇게 흡수 합병을 합니다. 에너지가 이 주한화로 흡수돼 버리니까 이 한화는 그 합병 회사 한화는 이 아들들한테 합병 신주를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한화 속으로 쏙 이제 흡수돼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 한화는 합병 신주를 발행해서 아들들한테 준다. 그러면 합병을 할 때 이 합병 신주를 아들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합병 가액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는 낮게 평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합병 신주를 주 한화가 아들 삼형제들한테 많이 발행해 줘야 된다. 야 그러면 한화그룹 차원에서는 주 한화 주가를 뭐 이제 누르기 위한 그런 그 행보를 보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이번에 김성년 회장이 아들들한테 주 한화 지분을 증여를 함으로써 에너지하고 한화 간에 합병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 좀 믿어줘라. 이렇게 증여까지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한화 그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병을 안 한다. 자 그러면 지금 한화에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IPO 절차에 착수를 했잖아요. 뭐 상장 예심까지 신청한 건 아니지만 뭐 주관사 선정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IPO에 속도를 낼 텐데 한화에너지 IPO의 목적은 뭐냐?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김승현 회장이 증여하면 증여세 내는 거 아니냐. 예, 뭐 증여세 이런 거.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 저렇게 증여를 하니 증여세, 그러니까 에너지 IPO를 통해서 아들들이 좀 구주 매출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뭐 증여세를 낸다. 뭐 아니면 뭐 아들들이 IPO 과정에서 구주 매출한 돈으로 뭐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한 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뭐 하여튼 승계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됐는데 제가 그 한화그룹의 그 고위 관계자한테 그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이슈가 터진 이후에도 다시 이제 확인을 해봤고 그 전부터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한화에너지를 IPO를 해서 상장사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아들 삼형제 계열 분리라는 거예요. 네. 아들 삼형제 계열 분리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를 IPO를 하려고 한다.
이 합병을 통해서 승계하려고 하면 비상장 상태로 있는 게 유리하대요. 비상장 상태로 있는 게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좀 합병 가액을 뭐 이렇게 좀 높일 수 있는 유리하게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상장사는 뭐 이렇게 주가라는 게 나와 있는데 비상장사로 하게 되면 조금 이 비상장사의 그 미래 수익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합병 가액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병으로 승계를 하려면 에너지가 비상장사에 있는 상태가 유리한데 IPO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계열 분리인데 에너지가 상장사가 되어야지 계열 분리 과정에서 지분 정리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근데 상장사는 정해진 주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계열 분리를 하려면 이제 지분을 이렇게 넘겨주고 넘겨받고 사고 팔고 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상장사는 주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깔끔하다는 거죠. 다툼의 여지도 없겠네요. 그렇죠. 형제들 간에 별 다툼의 여지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상장사가 되는 게 이 계열분리 지분 정리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 한화 IPO, 에너지 IPO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계열분리의 어려움이 좀 야기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들 이제 찢어지려고 하는 건데, 김동관은 뭐 방사능 에너지 쪽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또 금융 계열사, 뭐 한화생명 등등 갖고 가는 거고, 또 막내 김동선은 그 유통, 또 이제 로봇,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갖고 가는 건데, 이걸 합병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열 분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없이 한화 에너지를 IPO를 해서 계열 분리를 좀 용이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한화에너지의 IPO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계열 분리 스타트의 이제 신호라는 거죠. 첫 작업이군요. 예.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삼남인 김동선이 그 자기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독립에 대한 의지, 자기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어차피 계열 분리는 정해진 거고 이게 이제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제일 큰 첫 작업으로는 한화에너지 그 IPO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IPO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대부분은 신주 발행을 하겠지만 아들 삼형제 일부, 구주도 이제 일부 네. 구주 매출이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그 에너지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아들 삼형제는 일부 구주 매출을 해서 뭐 계열 분리 자금이나 기타 용도의 자금으로 사용할 수가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IPO 때 사실은 대주주 쪽에서 구주 매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주주들이 흥행이 좀 안 될 수 있겠죠. 뭐 흥행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거 좀 싫어하잖아요. 회사에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구주 매출을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 조금 구주 매출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대로 뭐 5조 밸류로 상장한다 그러면 뭐 한 10%만 구주 매출해도 한 5천억 돈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 일각에서는 그 2남하고 3남만 구주 매출을 할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계열 분리하면 방산과 크게 관련이 없는 2남, 3남은 그렇죠. 구주 매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군요. 예, 만약에 2남하고 3남만 구주 매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계열 분리에 대한 명확한 의지고 계열 분리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상장사로 만들고 그 이후에 뭐 좀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게 결국은 계열 분리에 용이하다. 이런 목적에서 이제 IPO를 하는데 계열 분리가 완료된 뒤에는 그 에너지하고 한화 간에 그 이후에도 에너지하고 주 한화가 합병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열 분리 이후에는 에너지하고 한화를 합병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옥상옥이잖아요. 예. 주 하나도 있고 위에 하나 에너지도 있고 그 위에 또 뭐 오너 일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계열 분리라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뭐 에너지하고 한화가
합병을 할 수도 있다. 뭐 다 계열 분리되고 다 정리되고 났으니까 그 이후에는 뭐 에너지하고 한화 합병하는 것 관련해서 그렇게 논란이 네.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합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건 한화그룹이 일하는 방식이 좀 처참하구나. 예. 네, 좀 한 달 처참하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네. 되게 번개불에 꽁꽁 먹듯이 맞아요. 이렇게 지나간 예, 것 같아요. 맞아요. 3월 13일 날 에어로가 오션 지분 이제 인수하는 거래를 완료하고 자 일주일 만에 3.6조 유증 폭탄 터뜨리고 그 시장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네. 왜 이해를 못했냐면 아니 에어로가 1년에 영업 창출 현금이 한 2조 원은 될 것 같은데 4년 동안 3.6조 투자하겠다는 거면 1년에 2조씩 현금 만들 수 있는 회사 같으면 벌어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상하다.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의문 제기했고 네. 뭐 시장에서도 다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그 뒤에 에어로 주총에서 손재일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이고 우리가 이거 저 차입하면 부채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이 수주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증이 불가피하다. 이거 네. 동문서답이거든요. 네, 돈 벌어서 투자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차입 얘기가 나온 게 좀 그렇죠. 이상하긴 했습니다. 돈 벌어서 투자 가능한 거 아니야라고 묻는데 차입하면 부채 비율 높아져서 유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완전히 뭐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가려우면 다리를 긁어야지 손을 긁어가지고 이 손을 다리에다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긁어가지고 다리에 갖다 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답변을 하니까 시장에서 논란이 더 확산되니까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가 사실은 11조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3.6조는 유증으로 해결하고 7.5조는 자체 창출한 현금하고 차입으로 간다. 이제는 11조라는 숫자를 더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나 투자해야 되니까 3.6조는 유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지. 처음부터 11조 투자 중 3.6조 유상증자를 조달 이렇게 했으면 그림이 딱 그려졌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와 이거 11조 투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3.6조 유증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던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이 3.6조로 미래 투자한다. 뭐 그래 놓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자 그리고도 논란이 계속 지속되니까 우리 회장님이 자기가 가진 그 한화 지분 11.3%를 아들들한테 증여한다. 그래서 또 경영권 승계 완료를 또 선언을 합니다. 네. 또 그 뒤에도 논란이 또 지속되니까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 줄이고 한화에너지가 받는 1.3조를 또 에어로에 또 집어넣을게. 그러면서 보도 자료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주주가 희생하고 소액 주주가 이득되게 하는 조치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켜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소액주들이 이득 보는 게 맞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시장에서 대주주가 희생해서 소액주주 이득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래 땡큐 베리 땡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쓸데없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게 사고치고 수습하고 계속 이거 되풀이하는 게 한화그룹에서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참 답답한데 결정적으로 뭐냐 한화에너지라고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한화의 그 SI 사업 부문을 떼내 가지고 분할해서 출범시킨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뭐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새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한화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룹의 차원의 막대한 지원들 일감 몰아주기 포함해가지고 얼마나 막대한 지원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그 유증폭탄 때문에 이 재벌의 정당한 승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화의 이 한화에너지의 성장사를 다시 지금 해부하고 뒤집어 보는 분위기
지금 국회에서 4월 14일 날 한화 그 승계 문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도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주도로 하는 토론회인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처음부터 딱 어떤 그 또 시장의 민심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또 최근에 밸류업 이슈가 되니까 그런 거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내고 또 공시 내자마자 시장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다 했어야죠. 한참 문제되고 나니까 3월 22일 날 폭탄 떨어뜨리고 4월 7일 날에 가서 긴급 간담회 하면서 에어로가 왜 오션 지분 인수했는지 그런 거 설명하고 뭐 증명하는 거 이야기하고 지금 뒷북을 세게 이제 울리고 있으니까 이 그 후유증에 가라앉지 않고 아 이제는 하나그룹의 승계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이게 하나그룹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그룹이라는 게 이게 참 처참하고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한화그룹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화에너지 IPO를 대체 왜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계열 분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